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폭 축소 기대감으로 사실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시장은 바닥권 대비해서 적당하게 일단 상당히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부분 이제 그 업종이라든가 테마 대표주, 특히 이제 그 지수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만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개별주라고 하죠. 중소형주, 지수 영향력이 작고 몸집이 가벼운 자본 규모가 작은 이런 그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이제 그 반등 다음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또 신저가 종목군들이 또 속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2월 9일이 되겠는데요. 금투세 유예가 이제 그 결정이 된다면, 지금 이제 그 여당과 야당이 거의 이제 합의를 본 것으로 이제 최근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금투세 유예가 이제 그 타결이 된다면 중소형주들이죠. 특히 낙폭과 대한 중소형주들 쪽으로는 아마도 이제 그 강력한 상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그 유망 중소형주 중에서 세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휴비츠, 그다음에 JVM, 그다음에 셀바스 AI. 셀바스 AI는 좀 생소하죠. 이건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환율과 주가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특히 이제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식시장에 이제 그 선행하는 요소로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죠. 자금 시장의 이제 메커니즘을 보면은 맨 위가 이제 그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 그 다음에 채권시장, 주식시장, 원자재, 부동산 이런 순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한다 하더라도 원화가 강세를 보게 되면 결국은 주가가 이제 환율에 수렴하면서 주가가 회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지금 이제 그 위에 보시는 이제 지금 보시는 그 그림 위에가 이제 그 코스피 20년서부터 월봉 차트입니다. 2000년서부터 이제 20년간의 월봉 차트가 되어 있고, 아래는 이제 원달러 환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기간은 똑같습니다. 2000년서부터 현재까지 이제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기간이 똑같으니까요. 그 어떤 상관관계인지 우리가 지금 잘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2000년 초서부터 대략 한 2001년 정도서부터 이제 그 코스피가 500포인트 정도, 500포인트가 깨지면 500포인트 부근서부터 2000포인트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2000년대 중반이죠. 중반에 이제 우리가 그 중국 관련주, 중국이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죠. 소재, 산업재, 뭐 조선, 철강, 화학, 기계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이제 500포인트에서부터 2000포인트까지 급등합니다. 그 당시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면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원화가 강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원달러 환율과 주가의 상관을 보면 거의 한 95% 정도, 95%는 주가는 원화 강세 속에서 옵니다. 환율 인하 속에서 환율이 떨어질 때 올라간다는 거죠. 원화 강세는 이제 환율 인하입니다. 반대로 이제 원화 절하,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환율 인상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원화가 이제 그 달러 대비 급격하게 이제 강세를 보이죠. 달러당 당시에 이제 그 899원입니다. 우리가 900원이 달러당 900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지죠. 죄송합니다. 2007년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발 악재가 터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초에 리먼 사태, 리먼이 파산을 맞게 되죠.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을 합니다. 주가도 이제 급락을 하죠. 자,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주가가 이제 10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다시 2000포인트로 회복하고, 동시에 이제 그 환율이 또 그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환율이 이제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 위에는 뭐 뚜렷한 조짐이 없었고, 그 다음 쪽 보면 2013년서부터 2016년 보면은 환율이 어떻습니까? 환율이 이제 강세를 보이죠. 죄송합니다. 환율이 강세죠, 강세. 원화가 절하가 되는 거죠. 이러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제법 주가가 많은 건 아니지만 올라왔어요.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 그 차화정이라고 할 겁니다. 시장 자체는 안 좋았어. 경기도 안 좋았는데 자동차, 정유, 화학 이런 것들이 또 엄청나게 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원화가 절상이 되면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또 오르고 2015년서부터죠.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전에 그때 이제 그 주가도 많이 빠지고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또 그 환율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죠. 자,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코로나
그 2019년이 되겠죠. 2019년, 2020년 초서부터 또 2010 초서부터 또 환율이 급등을 하고 원화가 약세죠. 원화가 강세죠. 원화가 죄송합니다. 원화가 약세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또 급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점 이후에 이번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올라갈 동안에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환율이 좀 완연하게 꺾이는 그런 모습이죠. 1,400원대에서 지금 1,300원대가 이제 깨졌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환율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주가가 오르면 워낙 강세 기조 속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환율이 많이 깨졌어요. 워낙 강세 쪽으로 이제 돌아섰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당분간은 나중에 뭐 내년도 경기 침체가 어떨지 혹은 뭐 연착륙에 성공할지 경착륙을 이룰지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일단 그 원달러 환율로만 봐서는 뭐 시장 흐름은 그리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사실 그 원화 가치가 이제 그 강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환율 인하하고 환시세 상승이다. 환시세 상승. 또 원화 절하는 이제 환율 인상이고 환시세 하락.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뉴시스의 12월 5일자 기사가 되겠는데 9일, 오늘 이제 12월 9일이 되겠죠. 데드라인, 막판 협상, 종부세 잘 아시죠? 종합부동산세가 되겠고,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극적 타결 가능성. 지금 이제 아래 이제 밑줄치 부분 보시면 뭐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에 상관없이 주식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제 최근 증시 상황과 내년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서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큰손 세력, 개인 큰손 세력 선호 중승주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거죠. 세금이 이제 22%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정부와 이견을 같이 하되, 그러니까 이제 유예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증권거래소는 이제 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0.15% 낮추고 대주주 기준 현행 이제 10억 원 수준을 유지한다고 맞섰다. 그동안은 이제 그 10억 원이었죠, 10억 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연말 되면 이제 그 10억 원 미만을 맞추려고 이제 주식을 큰 손들이 이제 팔고 나가죠.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서 팔고 나가는데 지금 이제 연말에 9일날 이제 그 금투세 유예가 결정된다면 상당 부분 이제 모멘텀이 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연말 그리고 연초 대체적으로 이제 연말과 연초에는 이제 중수용 장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나온다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이제 금투세법 요게 이제 그 모멘텀이 되면서 이제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이고 있지 않나 생각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낙폭 과대 워낙 많이 빠진 종목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서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실적이 상당 부분 좋은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동반 중소형주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동반 하락한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에는 사실 이제 금투세 유예가 아니더라도 가능성 뭐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낙폭 과대, 뭐 대부분 다 낙폭 과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대비 이제 과매도된 상태인 주식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선별적으로 우리가 좀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내년도 이제 경기 침체는 뭐 대체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질지 않을지 뭐 그 얘기까지도 많이 나오는데 때문에 워낙 이제 불확성이 좀 많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자본금들이 작으니까 지수하고 이제 무관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강세장에서는 시장으로 이제 그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장이 이제 강세장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약세장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빠져나가는데 그렇다고 못 가는 장이 아니에요. 시장에 돈이 없거나 혹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이 시장 맥락이 이제 맞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번째는 이제 큰손 세력 선호. 큰손 세력들은 뭐 당연히 이제 바닥에서 사는 것을 원하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매집하고 이런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차적으로 큰손들은 이제 기관이라든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그
자기네가 물량을 많이 매집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관 물량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외국인들은 어느 선에서 좀 물량을 대량 물량을 털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선호 주식들을 좀 안 좋아한다 그러죠.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바닥권 턴어라운드입니다. 실적이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 영향 때문에 주가가 많이 과매도된 상태인 주식. 두 번째는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적자를 보다가 이제 흑자 전환되는 주식들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 바닥권 특히 이제 턴어라운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휴비츠입니다. 휴비츠. 자, 우리 이제 뭐 병원도 그렇고 안과도 그렇죠. 안과 병원이라든가 혹은 이제 동네 이제 그 안경점에 가면 시력을 재죠. 그 시력 측정용 거만기라고 해요. 거만기.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휴비치를 매매를 해서 한번 크게 한번 성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안경점에 가보니까 그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독일산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뭐 절대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거만기, 시력을 이제 그 검사하는 기구죠. 거만기. 여러분들 그 안경점에 가면 이제 안경을 맞추려고 할 때 시력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점유율이 이제 그 전체 매출 대비해서 18.6%, 렌즈미터, 렌즈 가공기 21.8%, 그다음에 그 이제 안과용 거만기가 또 있습니다. 29.2%. 안과용 거만기가 지금 굉장히 또 가파른 그 속도로 또 성장세를 또 이어가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월요일 날 주가가 좀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월요일 날 주가가 오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인데 지금 11,300원 플러스 50원 정도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이제 박스권 등락을 보였습니다. 10,000원 선에서 만 한 500원 박스권이 대략적으로 이제 만 한 6, 700원 정도 박스 하단이 뭐 10,000원 한 초반 정도에서 박스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10,000원 이하에서 10,000원 초반에서 사는 것은 이제 거의 뭐 시장이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 한은 좀 불가능하다고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000원 미만서부터는 11,000원 미만 정도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서서히 좀 물량을 이제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흥국증권 최근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3분기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그 11.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이제 6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9%,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9%,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22.8% 증가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선방했죠.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 63억 원, 분기 역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자, 하여튼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어려웠던 20년 연간 영업이 69억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제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이제 그 21.3%입니다. 21.3%면 여러분들 제조업이죠. 제조업 중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제조업도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5% 넘기가 만만치 않아요. 자, 고부가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은 이제 국내 매출은 다소 좀 감소하고 유럽이라든가 이제 그 CIS가 이제 독립국가 연합이 되겠죠. CIS 지역. 이익은 안과용 진단 장비가 견인하고 있다. 자,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안과용 진단기 슬릿램프라죠. 슬릿램프는 이제 그 현미경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OCT는 이제 망막 단층 검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머님 모시고 이제 안과에 가서 검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안과용 진단기가 굉장히 이제 가파른 고성장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 대비해서 매출 비중이 29%까지 앞서 이제 봤죠. 매출 비중이 29%까지 증가를 했다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전통적으로 성수기업, 보통 이제 의료,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 뭐 바이오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 대부분 이제 4분기 연말로 갈수록 이제 성수기라고 이제 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린 이제 JVM 같은 경우도 그 4분기 실적이 또 좋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 전통적 성수기 10월에서 11월까지 이익 추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4분기 역시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2020년대 69억에서 2021년도에 이제 97억. 뭐 코로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 지금 224억입니다.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 이상 증가를 한 거죠. 근데 주가는 자, 다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일단 그
8,100원까지 지난번에 9월 달에 그 최악의 구간이었죠. 시장 전반이 9월 달에 8,100원대 저점 이후에 한 단계 만 원대 돌아서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하는데 아직 그 앞전 고점이 역사 최고점이 이제 13,000원대인데 역사 최고 앞전 고점 12,800원이에요. 12,850원인데 그 고점 아래에 있다는 것은 좀 상당 부분 주가가 왜곡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제 퍼가 올해 예상 퍼가 지금 이제 5.8배입니다. 5.8배면 완전히 접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PBR 자체도 이게 시장 진입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PBR이 1.3배, 1.2배, 1.3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2만 원 정도 가 있어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 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산다고 했을 때 대략 한 최소한 한 50% 정도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워낙 등치가 작아요. 휴비치는 자본금이 59억입니다. 59억. 그러니까 한 1,2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상승으로 반전되면 한풀이 시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휴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여튼 11,000원 좀 아래 정도, 뭐 11,000원 전후. 그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자 성향 모신데 조금 물린다 생각하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JVM입니다. JVM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바이오 말씀드렸을 때 뭐 바이오 플러스라든가 제테마, ST팜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때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 여러분들 약국에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제 그 처방전을 받죠. 처방전을 이제 약국에 갖다 주면은 약국에서 컴퓨터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그 조제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약사분이 일일이 뭐 조그만 절구에다 빠서 이렇게 종이에 싸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조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편했죠. 이게 JVM이 자동 조제 시스템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이제 2020년도 매출을 보면은 이제 1,427억인데 자동 조제 혹은 관리 시스템이 이제 그 691억.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50%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 약국 소모품, 그리고 기타 상품은 이제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거, 그 헬스케어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타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는 이제 앞전 고점, 여러분께서 이제 앞서 이제 휴비치도 그렇고 JVM도 그렇고 월봉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빨리 진행하는 차원에서 일봉만 드리고 있는데, 자, 앞서 이제 휴비치도 이제 그 앞전 고점이 12,850원이었나요? 지금 이제 JVM도 앞전 고점 22,500원에서 지금 현재는 18,000원대 초반입니다. 현재 지금 12시 46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00원 나오고 있네요. 18,450원. 참고로 JVM도 이제 자본금이 60억입니다. 아까 휴비치하고 거의 같죠. 휴비치가 이제 59억, JVM이 60억. 그러니까 이제 발행 주식수가 이제 액면가 500원이니까 발행 주식수가 이제 1,200만 정도가 되겠죠. 자, 하여튼 그 16,000원 부근에서 16,000원 초반에서 바닥을 찍고 1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글쎄요, 18,000원 미만에 살 수 있으면 좋죠. 18,000원. 그런데 이제 그건 누구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갑자기 이게 양봉으로 전환되게 되면은 사기가 만만찮아요. 워낙 이제 실적도 좋고 또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가장 좋은 기업은 사실 그 독점형 기업이에요. 독점 혹은 과점형 기업이 가장 좋다고 그러는데, JVM도 거의 뭐 국내에서는 이제 독점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해외에서 상당히 이제 성장 동력을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 기업의 핵심 가치를 보는 거죠. 핵심 가치는 뭐냐면 이제 다른 경쟁 기업이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독보적 기술력 혹은 표준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한화증권의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매출액이 342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 영업이익이 5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8%, 상당히 선방했는데 뭐 어떤 그 전망치비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출 증가와 판가 인상 효과, 안정적 성장 지속 전망. 자, 역시 그 JVM 역시도 휴비치와 마찬가지로 연말이 이제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앙 조제국 중심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 내 약국 자동화 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 사실
가장 커다란, 가장 의미 있고 커다란 테마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제 그 전 세계적 고령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령화와 함께 성장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비치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제 목표 가격을 25,000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25,000원이면은 사실 그 50%가 좀 안 되지. 하여튼 기본적으로 중소형주들을 우리가 공략할 때 최소한 50%는 버셔야 될 겁니다. 50%는 지금 시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사실 목표 가격을 낮추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또 목표 가격 계속해서 상향시킬 수밖에 없어요. 25,000원이나 3만원 혹은 그 이상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 기업이고, 잠시 이제 그 제가 앞서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휴비치도 그렇고 JVM도 그렇고 셀바스 AI도 그렇고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발굴한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발굴하고 계속해서 추적해서 오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품 라인업 변화에도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고 있다. 내년부터 영국에서 블리스터팩이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리스터팩이란 거. 이게 이제 그 블리스터팩이라는 건 뭐냐면 약 포장을 의미하는 거, 포장. 블리스라는 게 이제 그 무슨 뭐 수포라든가 이런 것들 오돌톨톨 튀어나오고 그런 의미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리스터팩 자동화 장비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고, 다관절 로봇을 적용한 조제 자동화 시스템인 메니스라고 있죠. 메니스에 대한 그 테스트를 내년 유럽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것도 이제 그 모멘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이제 160억, 단위가 10억 단위입니다. 160억에서 2021년도 120억. 그다음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30억. 앞서 휴비치와 같이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거의 뭐 100% 이상 100% 정도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올해 예상 퍼가 6배입니다. 6배 저퍼죠. 저퍼. 그리고 PBR도 뭐 1배 0.8배 정도니까 가치 대비해도 이런 거 거의 뭐 독점에 가까운 기업이 PBR이 1배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뭐 2배 정도 돼야 돼요. 최소 2배 정도 독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더 핵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새롭게 가치를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 인공지능 회사죠. 인공지능 회사. 자, 그 매출 구성을 보니까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이쪽 그 매출이 46%, 그다음에 인공지능 응용 솔루션이 이제 38%, 그다음에 전자사전 등이 이제 그 16%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그 1호죠. 1호 인공지능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9년도에 설립이 돼서 20년이 됐으니까 시장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고, 20년이 된데도 매출이라든가 이제 영업에 물론 이제 그 아이템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 20년이 된데도 실적에서 실적에서 뭔가를 데이터로 이제 개수로 보이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국내 최고의 HCI 기술 보유해서, HCI라는 것은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인터랙션이라는 게 이제 그 쌍방향을 의미하는, 소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성 인식하고 음성 합성,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그 헬스케어 자회사 이제 그 셀바스 헬스케어를 통해서 체성분 분석기, 자동 혈압계 등으로 의료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국내 인공지능 상장사 중 유일하게 표준화된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표준화된 제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표준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비용이 급감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SI라고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삼성전자의 그 시스템 통합에 이 셀바스 AI가 참여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커스터마이징을 합니다. 그 삼성전자에 맞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의 반대가 이제 그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커스터마이징은 이제 단가가 굉장히 높고 보통 패키징은 낮은데, 지금 셀바스 AI가 이제 표준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패키지예요. 일종의 이제 패키지인데 단가가 똑같은 거죠. 커스터마이징이랑 단가가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그 상당 부분의 강점을 갖고 있죠. 자, 기타 이제 미래 성장성 확보를 위해서 신사업, 메타버스, NFT 사업도 순항 중. 지금 이유 같은 간에 지금 사실 그 성장률이 상당 부분 침체가 되는데,
또 이제 그 금리 인상폭이 축소가 되고 금리가 동결이 되고 인하가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성장주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는 현재는 메타버스, 과거에는 우리가 사실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크게 지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뭐 반토막은 기본이고 뭐 3분의 1토막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미래 뭐 성장 동력으로 작용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올 3월에 올해 이제 지난해 12월에 위즈웍 스튜디오하고 이제 MOU를 체결하고 올 3월에는 이제 BMP 엔터테인먼트하고 이제 MOU를 또 체결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엔터 쪽 게임 뭐 이런 쪽에는 사실 그 메타버스라든가 뭐 NFT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제 셀바스는 계속 적자했어요. 계속 적자. 지금 이제 2018년도부터 나왔는데 170억 적자. 단위가 10억입니다. 2019년도에는 60억 적자. 2020년 20억 적자에서 작년에 드디어 이제 2021년도에 여기 6억 60으로 되어 있는데 56억입니다. 정확히 56억. 그리고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45억이에요. 45억이고 4분기에 감안하면 이제 60억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주가는 뭐 완전 신저가가 나와서 계속 바닥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PBR이 높죠. 퍼가 높죠. 퍼가 아예 안 나왔죠. 적자니까. 자, 작년 기준으로 이제 퍼가 68배입니다. 68배는 이제 굉장히 고퍼죠. 그리고 PBR도 이제 그 상당히 6배,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성장주인 것을 이제 감안을 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어려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사실 영업 얘기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시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사실 그 매출이 상당히 어렵죠. 영업은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영업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억지로 가입하시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신 분들,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도 같이 하는 게 낫다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뭐 나름대로 이제 고통을 좀 분담하고자 저희가 이제 6개월에 이제 그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이었고 1년에 550만 원이었습니다. 회원분들 다 그렇게 가입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그 뭐 12월 말 12월 30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12월 30일까지 1년에 그것도 이제 부가세를 포함해서 200만 원에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이 좋으면 많이 올라가면 가입들을 많이 하고 바닥에서는 사실 그 가입들을 안 하는데 바닥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시고 한번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번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요, 입금을 하시고 이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입금을 하시고 그 전화번호 있죠. 그 전화번호로 반드시 입금자 성명하고 그다음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을 종목 이름하고 수량하고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는구나 할 정도로 제가 납득이 가능하게 포트폴리오 조절해 드려요. 종목이 너무 많은 분들은 종목을 줄여드리고 종목이 너무 또 비중이 우후죽순으로 비중이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랜덤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앞서 이제 그 중소형주는 저희 회원분들께도 계속해서 뭐 일주일이면 최소한 한 세 종목 정도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이제 한 종목이 나왔고 내일은 이제 두 종목이 나갈 예정이에요. 두 종목이. 자, 하여튼 그 정보 제공 내용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문자로 보통 문자로 8시 40분에 이제 최초 문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10시 정도에 이제 오늘의 승부주 그다음에 오후에 또 이제 또 한번 나가고요. 또 기타 이제 신규 종목이 나오거나 추가로 이제 브리핑해 드릴 때는 또 보고서 형태로 문자로 요약해서 또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입금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입금이 확인되면 뭐 주력주라고 그러죠. 지금 바로 사야 될 종목 한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로 이제 회사 개요하고 상승 논리 목표가 뭐 손절가 이런 것을 문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문자 내용이 어려우면 바로 전화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또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씩 분위기는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